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용히 하시는데 잘 배우시려면 소리를 팍팍 질러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한때 뭐 제비감이나 대만 출신 사람이 영어 쉽게 배우는 법을 갖고 근데 크레이지 잉글리시는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소리 팍팍 지르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하면서 하면은 자동으로 영어 잘해진다 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 좀 조용해진 걸로 봐서 약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말했던 거는 본질적으로 맞는 거는 저는 확신해요. 저도 언어 공부를 계속 해보면서 결국 소리를 많이 내는 언어가 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는 서당 공부했잖아요. 서당,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글 실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서당에서 그냥 소리 내서 있는 거죠. 서당에서 뜻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그 천자문, 가늘쳐 따지면서 계속 하는 거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돌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물리라고 그러죠. 그 언어의 이치를 깨닫는다 해갖고 그래서 물리가 튄다고 하는 거죠. 물리가 튀면 모두 배우다 했는데 물리 트이는 최고의 방법 뭐냐? 소리 내서 있는 거, 소리 내서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소리 내서 크게 해주시고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또 소심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조용하시면 슬슬 힘 빠지면 강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신나면 또 제가 생각해도 말을 점점 잘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일 동안에 강의의 질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의 말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 한번 제일 먼저 읽겠습니다. 알레프는 거기 보시면 그 여러분 꼭 그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글로는 소리값이 이응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영어 발음표 표시하면 쉼표 비슷하게 생긴 그 표시도 된다는 거. 앞쪽을 향해서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트. 배트는 영어 한글이 영어 B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긴멜. 긴멜 쓰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써드리면 살짝 구부러져 갖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자 하이힐 신 것처럼 중간에서 끝이 나와요. 두 헬로 이루어집니다. 긴멜은 한글의 기업, 영어의 G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달렛. 달렛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소리값이 그게 그 알파벳의 소리값이다. 그래서 달렛이니까 한글의 디귿, 영어의 D에 해당하고 5번에 해는 한글의 힐, 영어의 H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바브는 W로 보통 영어를 표기하는데 이게 영어의 W가 아니라 독일어의 W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V자처럼 발음합니다. 제가 소리값 한글 표기이기 때문에 보통 영어의 V자라고 써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제가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6번하고 7번 쓸 때 6번은 바브는 위에서부터 살짝 몸만 구부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이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쭉 반드시 갖다가 꺾어요. 이렇게 돼요. 바브는 쭉 부드럽게 해주고 자이는 딱 이렇게 꺾어주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 잘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해트는 5번에 있는 해보다 강한 소리. 똑같은 소리인데 좀 소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R의 정치번호 5번이랑 8번을 좀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읗과 쌍히읗 그러니까 히읗하고 영어로는 HR의 정치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해랑 해트도 제가 차이를 말씀드렸죠. 다 집 모양인데 해는 창문이 열려있는 거고 해트는 창문이 닫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딱 했는데 히브리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단어를 이렇게 칠판에 가끔 쓸 때 보면 헷갈려요. 해였는지 해트였는지. 그래서 괜히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막 쓰다가 강의할 때는 좀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해트 쓰면 학생들한테 순간적으로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였나 해트였나 창문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최대한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는 텍트는 벤뚜아리트 모양이라고 제가 했었죠. 영어로는 T에 R에 점 찍어주는 되고 한글로는 티그스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는 요드. 요드는 영어의 Y인데 자음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절대 모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드는 되고요. 그 10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려면 여러분 33페이지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이 요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발음 교상을 하면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영어 사전에 발음 교상을 하면 J자 모양 있잖아요. 그걸 써놨는데 그게 이제 모음이라고 만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도표에 있는 것처럼 오의 앞에 요드가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러분이 한글로는 오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를 짝대기 하나 더 그어주면 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는 유, 그 다음에 애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요드의 역할이고요. 근데 그래서 자음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 11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1번에 가서 보시면 11번에는 따라 크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카프. 카프는 영어의 K, 그 다음에 한글의 Q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는 사실은 영어 어순과 똑같아요. 영어 어순에 보시면 KLMN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어도 KLMN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 되고 12번에 라메드 그 첫 번째 자음인 그 L에 해당하는 거고 한글의 리을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맴은 영어의 M에 해당하고 한글의 미음이랑 비슷하게 생기죠. 이런 거 보면 가끔 전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바벨탑의 언어 하나에다가 흩어지면서 동일한 언어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의 미음하고 영어의 미음이 정말 다르겠어요. 아니, 히브리의 미음이 정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4번에 눈이 이제 거기 있었죠. 그렇게 되고요. 15번 사메크는 영어의 S, 한글의 슈 되고 16번에 I는 한글로는 이응에 해당하고 영어 음료 표시는 바로 거기서 뜻이 쉼표같이 생겼죠. 근데 쉼표에 입이 벌어진 방향이 오른쪽 벽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의 I는 1번의 알렙하고 소리가 거의 동일교의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하고 16번을 화살표를 해서 잘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렙하고 I. 따라 읽어보시죠. 알렙 I. 이런 두 개는 결국 비슷한 소리라서 그리고 그다음 17번에 패는 마치 입에 목젖 달린 것 같이 패는 영어의 P, 한국의 PUB 되고요. 18번에 짜대는 S자를 점 찍어줬고 한국어는 제가 쌍지우스로 하셔서 표기했는데 사실은 더 강한 쌍지보다 더 진한 소리죠. 진한 소리죠. 그 명치에 힘을 팍 주면서 짜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짜대는 어느 또 히브리 책 보시면 짜대 크라고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알파벳이 이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알파벳 이름도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책 보시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다음에 19번에 코프는 영어로 Q, 한글의 키역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래쉬 이렇게 래쉬 영어의 R, 한글의 리을 그리고 그 다음에 21번에 sin 21번이 쉰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점찍혀진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좀 많이 틀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22번에 타브
답은 T, 영어에 T가 됩니다. 그래서 22번은 9번이랑 헷갈리는 거 한번 조심해야 되죠. 22번하고 9번. 다 영어로 T로 표기하는데 아래 경을 찍어주면 아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주시면 되고, 이제 3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알렙 이야기를 했는데, 30페이지 알렙에 가서 보시면 이 알렙은 자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한글에 아에 해당하는 글자를 쓰고 싶다. 또 화면상으로 보시면 히브리어 위에 바로 위에 아 있잖아요. 한글에 아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윤이 해당하는 알렙을 써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배웠지만 조금 이따 배울 모 아를 써줍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치 앞전 같이 생겼잖아요. 이 문장이. 요게 히브리어로 장모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붙여주면 됩니다. 좀 한번 여러분이 말을 혹시 쓰실 수 계세요? 노트에다 한번 봐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알파벳 도표 도움 받으셔도 되거든요. 영어의 B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 자문이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써보면 배트를 먼저 써주셔야죠. 말이나 배트 써주고 그 아래 모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런 제가 현대 히브리어 배우는 거 예전에 한번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그걸 같은데 자기 한글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보기 알파벳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복잡한 거 안 되고 강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강나라로 하자. 강나라 그러면 히브리어이 강하니까 G 강나라는 별나두구나. 미음으로 하죠. 감나라면 이것도 가나라 그러면은 가 하고 나가 나니까 나 하고 라가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는 한글이랑 똑같습니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고 또 때로는 자음 하나에 받침까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간 이렇게 됐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쪽 앞에 가라는 건 똑같고 여기에 받침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히브리어는 다 글자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음이 아에이오밖에 없다 보니까 한글을 옮기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은 이름 잘 지어주셨지만 국제적이지는 않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여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흉내를 낼 수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날 여러분이 히브리어 자음모음에 빨리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뒤 히브리어가 일사천리 교시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쉬는 시간 같은 거 할 때 첫날은 아주 무조건 내일은 조금 노셔도 제가 신경 안 쓰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하죠. 히브리어 알파벳 잘 모르시는 분은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제가 그렇게 35페이지 아래 보시면 오성지 같은 데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왜 이거를 제가 제공해 드렸냐면 학생분들이 히브리어가 각 글자를 배우는데 글자의 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히브리 글자 중에 제일 키가 큰 거는 여기 라메드 여기 L에 해당하는 거 요거랑 코프 나머지는 다 같은 키로 있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 36페이지 가셔서
쭉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읽겠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5선지 꼭 채우실 거라고요. 36개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나씩 표시하면서 쓰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렙, 그 다음에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크, 아인, 페, 사데, 코프, 라쉬, 신, 쉰, 타우. 다시 한번 들어와서 알렙 하면 한국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문자로 이유이고 영어 표기로는 코마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크게 보죠. 베트하고 베트라는 이름의 첫 번째 소리값이 바로 그 글자의 소리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니까 한글로 하면 비읍, 영어로는 비예요. 세 번째 김멜은 영어로 기억, 한글로 기억, 영어로는 G. 그리고 달렛이니까 디귿, 영어로 D. 그다음에 해, 한글로 히읗, 영어로 H. 바브는 솔직히 한글로는 옮길 방법이 없어요. 바브를 굳이 한다면 세종대왕 시대로 가게 되냐면 비읍 순경을 이거 아시나요? 비유가 동그라미입니다. 비읍 순경.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분들을 봐보면 추워할 때 서울 사람이 추워라고 할 때 경상도 분들은 비읍도 아니고 이거예요 사실. 비읍 순경. 추워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비읍순경은 현재어로 어떻게 되냐? 이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슈퍼. 심지어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 그것이라는 배우는 거죠. 서울이란 말이 서라버에서 나와요. 서라버에서 이 비읍자가 비읍순경이나 점점 사라져서 이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서라버리 신라 시대의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이고 그것이 조선시대를 보시면 한양이죠. 그래서 바브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읍순경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비읍순경이 우소음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히브리에서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음인데 자꾸 심심하면 모음처럼 돼요. 우나 오소음처럼 바꿔버립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사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자인 한국어로 지은 영어로 Z. 저는 옛날 사람이면 Z가 좋은데 요즘 애들은 다 Z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트는 한국어로 히읗 또는 히읗 쌍히읗 정도 되고 영어로는 HM 저쪽으로 돼요. 그 다음에 해트는 티읗 영어로는 TR의 전체죠. 구분하려니까 영어에 지금 이런 특수교를 안 쓰면 구분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드는 한글로는 표기 부분이고 영어로 Y자. 그리고 한글은 굳이 말하자면 아이오모의 짝대기 하나 덧쳐서 나오는 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카프는 영어로 K, 한국어는 Q. 그 다음에 라메드는 영어로 리얼, 한국어는 L. 그 다음에 mem은 한국어로 미음, 영어로 M. 그 다음에 눈 한국어의 D는 영어로 N. 그 다음에 사메크는 한국어로
시험증은 영어 표기가 되는 따로 영어 표기가 없어갖고 쉼표 같이 생긴 거 하는데 이미 벌어진 방향이 뒤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알렙은 아까 됐습니다. 같이 이응인데 벌어진 쪽이 앞으로 벌어져. 그래서 입이 앞으로 열리냐 뒤로 열리냐 이게 차이가. 그 다음에 패는 피우고 여기는 피고요. 짜대는 한국어로 굳이 억지로 하면 쌍지가 좀 되고 영어 표기는 S자의 정수. 그 다음에 코프는 한국어로 키역, 영어로는 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카프가 있었잖아요. 카프는 키역인데 영어로 K라고 해서 K랑 Q를 구분해주고 있는 뿐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래쉬는 영어로 L, 한국어로 일. 그 다음에 sin. 항상 저 위치를 잘 왼쪽이거든요, 오른쪽이거든요. 그리고 C는 S자하고 위에 짝대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도 히브리어는 S자 기형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달달했고요. 그 다음에 쉬는 S자 위에 이렇게 갈매기 표시해주고 현대식으로 발음하면 잉글리쉬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렇게 발음이 같이 생겼고요. 마지막으로 타브는 T는 T.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지금 제가 한 요거 있잖아요. 한글로 넣게 되고 영어로 넣게 되는 걸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글자 딱 보면 나중에는 아예 이걸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리값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를 잘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글자 볼 때마다 떠듬떠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죽어나게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40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39페이지, 40페이지 가시면 도표를 다시 내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를 이거는 나중에도 여러분 복사를 여러 장 하셔가지고 한번 거기다가 계속 빈칸을 채워 나가시면서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빨리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페이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 됐나요? 한 시간 오가 됐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시면